2024년 11월의 마지막 날 비오는 저녁입니다. 동남아시아 한 도시의 어느 식당에서 9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식당에서는 최고의 순간, 마지막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은 환한 주황색입니다. 한복을 입은 여종업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장구를 치고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 목소리는 또랑또랑 청량하고 몸짓은 우아합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그날 밤 오후 7시 정각에 시작된 공연이 오후 8시에 끝나고 이 식당에 있던 11명 중 9명이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도 몰랐습니다. CCTV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을 보낸 것이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2명의 60대 여성이 스스로 지옥에 남아 나머지 9명을 자유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 밤 8시 이후 벌어진 세상이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라오스에 있는 북한 식당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 다녀오셨을까요? 평양관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정통 북한 요리와 공연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남아에 살던 한국인 사업가들, 교민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던 곳입니다. 밤이 되면 무대에서 여성 직원들이 춤을 춥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모든 공연이 정말로 아름다운 건지, 모든 웃음이 정말로 진짜 웃음인지, 평양관의 8명 여직원들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26살 외교부 관계자의 딸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가장 침착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움직임으로 봉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거리감 있게. 하지만 밤중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그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평양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매달 매일 같은 시간에 어머니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편지도 못 받고 전화도 못 받으면서 자신이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자신도 어머니도 식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어머니는 기다릴 겁니다. 우리 딸이 언제 돌아올까? 그녀는 밤중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옆방의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자신도 다른 누구도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침착함, 그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그녀의 감옥이었습니다. 23살 과학원 연구원의 딸. 이 막내는 정말 어렸습니다. 평양에서는 고등학교를 방금 졸업한 나이였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가거나 첫 일자리를 찾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로 왔습니다. 부모의 신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자신을 파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그 결과 그녀는 23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양의 고등학교 친구들, 첫사랑 23살의 꿈. 대신 얻은 것은 감금입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대동강 강변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꺼내봅니다. 이제는 가지 못할 곳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이곳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고 다른 곳으로 23살의 이 막내, 자신의 청춘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밤중에 침실에서 혼자 울 뿐입니다. 지적이고 진중한 스타일의 25살 외교부 관계자의 딸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당의 비리, 평양의 정치, 국제관계 체제의 비밀들. 손님들이 술에 취해 묻곤 했습니다. 북한은 정말로 그렇게 통제적인가? 저 정부는 정상인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십시오.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하면 위험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 이 비밀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영원히 감금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탈출할 수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이 감옥은 더 견고해져.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 넌 평양의 딸이니까. 그 말이 평생을 짓누를 무게였습니다. 24살 문화성 관계자의 딸. 이 여직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출 때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움직임은 우아하고 표정은 신비롭고 목소리는 맑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야. 처음에는 그것이 기쁨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손님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존경이 욕망으로, 감탄이 집착으로. 너 혼자 있을 때 뭐해? 저녁 먹고 시간 있어? 밤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방 안에 있던 이모들이 물어봅니다. 손님들과의 대화 내용을. 우리 요리 맛있다고 했습니다.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내 아름다움이 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감옥으로 밀어 넣어버렸네. 아름다움. 그것은 그녀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족쇄였습니다. 27살 무역상의 딸. 이 여직원은 조장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언제 피로해하는지, 누가 언제 희망을 잃는지, 누가 언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녀는 모두를 봤습니다. 저 아이 요즘 밥을 잘 안 먹네. 저 아이 손이 자꾸 떨려. 저 아이 밤에 울고 있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군가 뭔가 준비 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깐. 단지 관찰했을 뿐. 무언의 지지를 보냈을 뿐.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조장으로서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침착함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6살 당간부의 딸. 이 여직원은 가장 밝았습니다. 여름날의 햇빛처럼, 봄날의 꽃처럼. 절망해 보이는 친구를 보면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를 보면 먼저 웃음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거야. 평양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잖아. 그렇게 말하며 다른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그 웃음에 기댔습니다. 모두가 그 밝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에 혼자 있을 때 그 웃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입꼬리를 강제로 내렸습니다. 이 거짓말이 과연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음악도 춤도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계속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웃음을 멈추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의 웃음이 그들 모두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24살 이 여직원은 가장 계획적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변수를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위험도, 성공률, 대안을 모두. 처음부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자신이 나가면 평양의 아버지가 죽을 테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계속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군가 나갈 수 있을까? 밤마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자신은 여기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가족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산해서 그 결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24살 음악교사의 딸. 이 여직원은 가장 조용했습니다.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대신 밤마다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기도가 이루어질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종이 평양의 뉘우침의 눈물로 용서를 빌게 하소서. 또 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하느님, 만약 우리 중 누군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녀의 기도가 누구에게 닿는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녀를 5년 동안 지탱해줬습니다.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또 다른 하루를 그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식당 관리자이자 보이부 직원. 이 화려하고 끔찍한 감옥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냉철한 사람. 강철민 38살. 공식 직책은 식당 관리자이지만 보이부 소속 직원이기도 한 그 식당에서는 절대권력자였습니다. 처음 그는 평양의 지시를 따르는 한 명의 관리자였습니다. 매달 정해진 상납금, 종업원들 감시, 북한이 지시한 모든 것, 책임만이 전부였습니다. 자유는 0%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바꿉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거리를 나갈 때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 자기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자신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 강철민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드라마는 그의 마음을 횃불처럼 태워버렸습니다. 나도 저런 자유가 있는 삶이 가능할까? 그 밤부터 강철민은 계획했습니다. 탈출 자유도망. 하지만 혼자는 안 된다. 남한 정보기관도 국제망명기구도 혼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카드. 가치 있는 카드가 꼭 필요했습니다. 8명의 젊은 여직원들, 평양의 주요 인물들의 딸들, 국가 안보에 직결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 그녀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그녀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이 이모와 미연 이모, 둘 다 60대 초반, 평양관의 주방을 지키던 두 여인. 그들은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의 발걸음이 밤중에 어디로 향하는지, 8명의 여직원 중 누가 방을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지, 그녀들의 표정, 눈빛, 행동 등 이 두 여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무언의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칼을 갈면서, 밥을 지으면서, 반찬을 담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두 이모들은 다른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평양관의 밤은 깊어갑니다. 8명의 여직원들은 자신들의 방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이모는 주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강철민은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이제 그 밤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손님들은 떠났고, 현지인 경비원도 떠났고, 감시자인 자신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와 여종업원들도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관리자 강철민은 늦은 밤 몰래 여종업원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동무, 요즘 무대가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 있나? 혼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살짝 올렸습니다. 글씨는 작고 떨려 있었습니다. 동무 자유를 원하다면 내일 아침 내 책상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놔라. 그것은 동시에 죽음의 선고장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보고 당에 신고를 한다면 전부 죽습니다. 강철민도 8명도 평양의 가족들도. 강철민의 책상 위에는 정확히 8잔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8잔 8명의 여직원들이 모두 같은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무대가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늙고 병들어 버려지는 미래뿐이라는 것을. 반복되는 착취와 감시, 불안과 걱정.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탈출. 죽어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두 이모는 보고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순이 이모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26살이 밥을 덜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게. 얘가 뭐가 불안한가 봐. 그 다음은 24살. 손가락이 눈빛이 떨렸습니다. 나이프를 들 때, 요리를 서빙할 때, 밥을 먹을 때. 이 애가 뭔가 큰일을 준비 중이야. 23살 막내.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모 미연이도 봤습니다. 한 여직원이 숨겨진 짐을 챙기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여직원이 강철민과 몰래 대화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여직원들의 눈빛이 점점 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이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가왔다 떠날 시간이. 밤 10시. 한 이모가 부엌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사진. 평양의 남편 40년을 함께한 남편. 곧 70살이 될 남편 언제 와? 언제 오니? 매달 전화로 묻는 그 목소리.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손주들, 손녀들. 손녀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없이. 미안해, 너희들 미안해. 이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진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진은 죽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른 이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두 이모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60대의 두 여성이 마치 죽음 앞에 사형수처럼. 내가 딸을 못 본 채로 죽게 되는 건가? 내가 남편을 못 본 채로 죽게 되는 건가?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마지막 공연이 시작됩니다. 8명의 여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습니다. 북한 전통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아름다워. 다시 또 와야겠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공연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 8명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그녀들은 웃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작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떠납니다. 그 말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밤 8시 정각 공연이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떠났고 현지인 경비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8명의 여직원들이 방으로 올라가 짐을 챙겨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8명이 모두 부엌의 식탁 앞에서 두 이모가 주방 구석에서 그녀들을 봤습니다. 순이 이모가 각 여직원에게 안겼습니다. 딸 같은 것들. 목소리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꼭 살아, 우리 대신 살아. 미연 이모도 나머지 여직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손주처럼 예쁜 아이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꼭 살아, 죽지 말고. 우리 대신 잘 살아, 자유를 찾아, 떠나, 행복해야 해. 살아서 꼭 다시 보자.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간 주방에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모, 이모님들은요? 순이 이모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눈빛이 흐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을 거야, 남아 있어야 해. 우리가 남아야 너희들이 더 멀리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미연 이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어. 근데 너희들은 꼭 살아야 해. 우리 다 죽어, 빨리 가. 부엌 안안쪽 CCTV를 피해 모두가 다시 한번 붙들고 옵니다. 울음소리는 비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순이 이모가 손을 저었습니다. 뭐해? 가. 시간이 없어. 8명의 여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두 이모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말없는 인사목이 매어 말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들 잘 살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말이 눈동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민에게 이모님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두 손 꼭 잡고 저 아이들 꼭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미리 예약해둔 미니밴 버스가 식당 뒷문에 도착해 있었다. 그날 저녁 동남아 특유의 스콜성 비가 유난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8명의 여종업원들이 차 안에 올라타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이모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주먹밥과 생수를 두 손에 꼭 쥐고 비 내리는 창 밖을 보며 메콩강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춰진 그녀들의 눈은 모두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먹밥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마치 이모들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1시간 후 강가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습니다. 우린 캄캄한 메콩강을 아무 말 없이 작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도착한 태국 강에 서서 건너편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모두 다시 한번 이모님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모님들. 그렇게 우린 태국 수용소에 도착을 했고 9명은 모두 무사히 라오스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원들이 평양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깨끗하게 닦인 접시들과 주방 한가운데 차려진 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밥국 반찬. 마치 누군가가 돌아오면 먹이려고 차려놓은 밥상처럼, 아니면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차려놓은 밥상이었을까요? 두 이모는 그 앞에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9명은 살았습니다. 강철민과 8명의 여종업원들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1명은 난민 신청을 했고 8명은 자유대한 민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직업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그들은 여전히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받은 따뜻한 주먹밥을, 차 문이 닫혀갈 때 들렸던 그 울음을, 그리고 차가운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쉰 목소리를. 꼭 살아, 우리 대신 살아. 그 목소리는 그들의 인생 전체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양으로 다시 돌아간 두 이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침묵,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한의 침묵, 체제의 침묵, 그리고 살아남은 9명이 짊어진 침묵. 자유란 무엇일까요?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가족과 맞바뀐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가 영원히 포기한 것입니다. 9명의 여종업원이 탈출한 그 밤, 2명의 주방 이모가 자신들의 미래를 묻어버린 그 밤, 그것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참된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 인생보다 젊은 그녀들의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내는 심정을, 평양의 가족을 영원히 잃으면서 자유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리고 자신들을 구해준 두 어머니의 희생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을 아는 그 슬픔을 꼭 통일이 되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양관 마지막 공연의 이야기였습니다. 8명의 여종업원과 1명의 보위부원 탈출, 2명의 이모의 사랑, 그리고 침묵 속의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